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고대 한국의 지혜, 오행의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사실은 엄청나게 깊은 생각에서 출발해요. 태초의 혼돈 속에서 태어난 5가지 핵심 에너지가 저 멀리 은하계부터 우리 각자의 성격까지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바로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맞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멀리, 우주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으로요. 옛날 기록이나 전설들을 들여다보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거대한 두 힘, 어둠을 상징하는 음과 빛을 상징하는 양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하늘과 땅이 생겨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거대한 기운이 5행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행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라는 건 뭐랄까 일종의 생명 에너지, 우주 전체를 흐르는 숨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대체 이 5가지 에너지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각각 다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을 가지고 있죠.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5가지 에너지가요, 밤하늘에 떠 있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이랑 하나씩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장의 기운은 목성과 뜨거운 열정은 화성과 연결되는 시기죠. 이렇게 저 거대한 하늘의 움직임이 바로 여기 지구 위 생명의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바로 이 그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우주의 설계도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되게 멀게 느껴지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 지도는 저 멀리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오행 이론에서는요, 이 각각의 원소들이 우리 몸의 특정 장기나 감각,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핵심적인 감정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거죠. 정말 전인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인물들을 보면 더 와닿아요. 예를 들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분,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을 보면 이 에너지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에너지들이 한 나라의 역사나 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혹시 내 개인의 삶에도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우리가 사주라고 부르는 고대의 지혜 체계입니다. 사주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지도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의 하늘의 기운, 즉 5가지 원소가 어떤 비율로 섞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만의 고유한 에너지 조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4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 화, 토, 금, 수 중에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많고 또 어떤 에너지가 좀 부족한지가 드러나죠. 말하자면 나만의 에너지 설계도를 펼쳐보는 과정인 셈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을 엄청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아마 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아이디어도 넘치고 추진력도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나무가 뿌리 내릴 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안정감을 주는 토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주나 오행을 보는 게 내 운명은 이래 하고 정해진 미래를 맞추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에너지의 특징을 알므로써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가면 더 좋을까? 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힘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은 특히 한의학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단순히 위장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은 흙
토의 기운이 약해졌구나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아픈 증상들은 사실 내 안의 에너지가 균형이 깨졌다고 보내는 일종의 신호,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진짜 지혜는요, 모든 에너지를 5분의 1씩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에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에너지의 특성을 먼저 인정하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본성을 더 건강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깊은 얘기를 당장 우리 생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저 멀리 별의 탄생에서부터 오늘 내 밥상 위에 올라온 반찬에 이르기까지. 오행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거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죠. 어쩌면 이 고대의 지혜가 양자물리학이나 시간생물학 같은 최첨단 현대과학과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 오래된 코드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